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관련 소식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요, 이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력을 뽐낸 자리였는데요. 실은 이 대회의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무려 16년 만에 이용사 분야의 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16년 만에 열린 기능대회 현장과 함께 우승자의 인터뷰도 마련했으니까요.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용사 기능경진대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사들의 축제의 장이었던 이번 대회는요, 특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 행사도 많이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이용사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김선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선희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 잘 치르시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먼저요, 이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들은 이제, 남성들의 용모를 단정히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중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또 건전한 이용업 발전을 도모하고, 예. 공동위생 향상과 회원 복지 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6년에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46년이요? 네네. 아, 네. 역사가 좀 깊죠. 예, 예. 네. 전국에 이제 53개 지회와 10개 도제가 있고, 도제 산하에는 157개 지부로 편성이 되어 있고, 3만여 회원과 이사 25명, 감사 2명, 이렇게 임원이 구성되어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3만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선희 회장님, 이제 이용사라는 이 단어가 약간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란 말도 있고요. 이발사란 말도 있는데 이용사, 미용사, 이 용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용사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관련법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사 하면은 업무 범위에서 용모를 단정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용업 하면은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두 개의 서비스업인데, 이제 미용사들은 미용사 나름대로 이제 시대적인 발전에 앞장선다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유행어를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 네. 우리 이용사 쪽에는 상당히 고전적인 의미를 두고 있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업으로 구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사와 미용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그 동종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게요. 예, 사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전부 다르고요. 이 자격 시험도 종목이라고 하나요? 이 종목이 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용 쪽에는 이제 면도가 네. 예. 들어가 있고, 예. 이제 미용 쪽에는 이제 노트 파마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회장님, 그러니까 미용사는 남자들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지금 만지고 있죠. 근데 이용사분들은 반대로 여성분의 머리를 만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사는요? 70년대에는 여성분들이 다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만졌죠. 아, 예. 그때는 미용이 이제 그 성장 과정에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발머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상고머리 같은 거를 우리 이용에서 다 했었는데, 미용이 점점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또 우리 이용업에서 유무형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 남성들의 고객을 잘 관리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는 그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엄마 따라서 미용실에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지금은 미용 쪽에서 남성 머리를 많이 만지고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에서도 예. 여성들의 머리를 많이 만지고 있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용사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좀 편의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16년 만의 대회입니다. 네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기능 경진 대회를 통해서 원래 대회는 이제 KBCA 대회였습니다. 예. 같이 붐업이 돼서 이번에 16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뭐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목표 잡는 거나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점이 많았던 대회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네.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 69차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돼서 1998년도 제4회 전국 이용기능 경기대 이후에 예. 16년 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5회 전국 이용 경기대를 제가 개최를 하였습니다. 직전 대회가 1998년이구만요. 네네. 아, 예. 그래서 15, 16년 동안 우리가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이제 우리 이용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성 고객을 잘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 시인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알리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제5회 기능 경기대를 갖게 됐고, 예. 너무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우리 이용인들 스스로 자체들도 이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경쟁 치열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 경연대회 형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네. 대회였습니다, 대회. 뭐 참가자들이나 이 시상 내역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당선된 이후로 네. 이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이 행사를 치르기까지 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너무 좀 짧았고, 네. 또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 네네. 바삐 서류를 통해서 이제 이걸 이제 지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선수를 이제 이렇게 뭐 출전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또 지금 우리 이용 발전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방학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 학생들한테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4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예. 8개 종목으로 나눠서 경기를 치렀고 또 우리 회원들이 전국에서 2,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함께 빛내주셨습니다. 예, 예. 이 수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이제 소상공인의 1명, 네. 학생부의 1명, 그리고 서울시장장 3명, 중소기업청장 3명,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3명, 네. 금상 16명, 8개 분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상, 은상, 동상, 그리고 기타 예술상, 기술상, 창작상, 그리고 특별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야가 있었고 학생 분야가 있었고 그렇네요. 네네 일반부, 소상공인부, 학생부. 이렇게 세 개가. 네네. 그 대상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이제 수상이 됐고요. 네네. 이날 행사에 또 이런 경연도 있었지만 일반인 참여하는 특별 행사도 많았다. 그게 반응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행사 내용 전해 주시죠. 그거는 사실 우리 이일규 이사장님이 네, 진흥공단이요. 체험방도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해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네. 저희들 자체적인 행사가 또 몇 개 있었죠. 이발 체험방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일쇼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긴장을 좀 잠깐 풀기 위해서 지역 예선전을 통해서 올라온 또 장기자랑 시간도 우리가 잠깐 가졌었습니다. 장기자랑 코너도요. 예. 네. 그 뭐 학생들도 나와서 가위 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리허설을 보지 못하고 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해온 거였기 때문에 당일날 그걸 저도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많은 박수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에 또 이 행사를 치른다면은 또 가해쇼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회장님 이제 이용사와 미용사의 구분도 해주셨는데 네네. 현재 트렌드나 좀 방향을 보면은 이제 미용사 쪽으로, 그러니까 미용실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와중에 이용사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뭐 탈출구를 찾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노력을 좀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것을 좀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예. 또 많은 이용인 선후배들도 동료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이 대회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과거에 가졌던 그 참 찬란했던 그런 시절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어떤 그 기술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수주를 향상시킨다든가 업소의 환경을 또 변화를 시킨다든가 예. 그리고 이제 변화에 우리도 동참을 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의식들이 새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69차 정기총회를 통한 중앙에 대한 김선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예. 거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 네.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중앙회장인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가 아이템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용사회를 한번 새롭게 이끌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럽에 가면은요, 바버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성 전용 정말 이발소가 참 초고급화돼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이용사분들도 또 그런 거를 벤치마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이용사중앙회 김선희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소상공인 기능경진 이번 이용 부분 대회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만에 다시 시작한 대회이기도 하고 또 8개 종목으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돼서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 영광의 얼굴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이번 대회 우승자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사연도 많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용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대상을 차지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발관. 많은 참가자들 가운데서 대상을 차지한 만큼 얼핏 봐도 노련한 실력이 엿보입니다. 2014 이용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대상 수상자를 소개해야겠죠. 흔치 않은 여성 이용사 박분희 씨를 소개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의 머리를 이발하는 박분희 씨의 하루 일과는 벌써 50년째 이발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이발소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손에서 가위를 놓은 적이 없는데요. 당시만 해도 여성 이용사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발 학원을 댕겨라. 그거는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은 없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발 학원을 찾아가니까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이면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취직을 했어요.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이용일을 시작했지만 여성으로서 이용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많았는데요. 무시했죠. 무시하고 기술도 이제 잘라놓으면은 이제 정말 어려도 잘했구나 하는데 자르기 전까지는 무시하고 의심하고 안 하려고 그랬었죠.
고향에 내려가도 어디 다니냐고 그러면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또 먼 친척이 저 잔치 때 같은데 모여도 뭐 하냐고 그러면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그랬지, 이발한다는 말은 절대 못하고 이발소에 댕긴다는 말을 못했어요. 처음엔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사로서 점점 자부심을 갖게 된 박분희 씨는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특유의 섬세함을 내세워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장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워낙 이제 또 우리 그 원장 선생님 잘하시고 뭐든지 세심하게 해주고 손님한테 배려도 잘 해주시고 친절하고 또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계속 이용하게 되죠. 최근 박분희 씨의 노력은 더욱 값진 열매를 맺었는데요. 바로 2천여 명의 이용사와 수많은 관객이 한자리에 모인 2014 이용부문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이용사로 인정받는 또 다른 계기가 된 건데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이게 진짜 진실인지 이게 꿈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동상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추천한 거로만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박분희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놀래고 젊은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니까요. 가슴도 뛰고. 기능경진대회를 통해 자부심을 얻고 자신의 직업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박분희 씨.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발소를 운영하며 그간 쌓아온 이용 기술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다부진 꿈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 미용을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게 운영도 좀 더 열심히 잘할 거고요. 또 사랑요양병원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봉사하고 있거든요. 아프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을 해드리고요.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봉사함으로써 예쁘시다고 그러거든요. 잘라드리면. 사랑을 베풀 때 가장 행복하다는 행복이용사 박분희 씨. 오늘도 그녀는 섬세한 손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항상 따뜻한 당신의 노력, 그 노력이 있기에 이용산업의 앞날은 내일이 더 맑을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막는 제도, 바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인데요. 최근 14개 품목의 효력이 이 3년이 지나서 만료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또 대립으로 인해서 재지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네, 이 14개 품목에 대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일단 연기가 됐죠. 그간의 과정, 지금까지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순대떡, 세탁비누 등 14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 효력이 만료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연기됐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14개 품목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효력이 만료돼 재지정 여부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견해 차이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동반성장위원회 아닙니까? 동반성장위원회, 많이 힘 빠졌다고 해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대응 방안, 대책 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협상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어서 대지정 여부는 언제가 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 자율 합의를 놓고도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들 예. 품목의 대지정 결정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당연히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이 연락의 품목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또 어떤 의견 내세우고 있고 중소기업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각각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소기업계는 중기 적합 업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율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등이 크게 밀리는 중소기업들은 결국 생존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중소기업들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원만히 풀기를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14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드러난 세탁비누, 아스콘, 금형 네.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대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 업종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14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최대 11월 말에 가서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부디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재지정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은 다 됐네요.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7개 은행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0억 원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소재 소상공인 중 신용보증 지원 대상 업체이며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약정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또는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가 남대문 시장 개장 600년을 맞아 3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큰마당 알뜰장터를 열어 의류, 그릇 등 최고 품질의 물건을 최저가에 판매할 계획이며 퓨전 국악공연, 마술쇼 등 흥겨운 축하 공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